오늘 이야기는 그냥 한 교사 입장에서 스팀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교과서 다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이 수업 내용이 그 사회 어떤 자료 개발이더라고요. 저도 자료 개발이 경험이 없는데 자료 개발을 하려 해서 좀 다른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것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또 다른 선생님 만나고 이걸 들여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음악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인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전 얼마 전에 했는데요. 부스를 여러 개 부스가 많잖아요. 축전 가면. 그러니까 스팀으로 활 만들기라고 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꼬마애가 7살인데 이거를 좀 하고 싶어요. 활 만들기. 활을 보더니 그걸 너무 하고 싶더라도 살짝 불쌍하게 했는데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 지금 기초연수였으니 받았으니까 다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요. 뭐 상황저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수업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 꼬마애가 이제 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활을 이렇게 남자도 그렇게 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완성품이에요. 이게 스팀입니다. 이게 바로 스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교사 입장에서 스팀에 대한 개념들이 다 어렵게 있어. 연수를 받든 안 하더라도 스팀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붙은 걸 봤어요. 딱 그 부스에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체험 분석,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그 다음 감성적 체험.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스팀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 다시 이제 재구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과열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편하게 활 만들기로 했어도 되겠지만 제목이 스팀을 이용한 활 만들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다 스팀이 붙어야지 뭐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창의재단에서 이 대한민국 과학축전, 창의과학축전을 했던 그 올해 또 큰 모토는 뭐였냐면 스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부스가 예전에도 봤던 부스인데 그 부스의 이름들이 다 스팀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변모가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힘일까요? 저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렇게만 해서 막 가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뭐가 나타날까요? 한 1년 지나면 워터가 나타나나? 막 하다가 뭐가 또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막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잖아요. 토요일날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막 연습하 들어가는 것도 저도 또 막 연습에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어떤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만 생각한다면 그렇고요. 근데 뭐 이제 그 공통교육과정에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을 보면요, 여기 교육과정에서 교과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교육의 관련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을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근데 그럼 잠깐 도대체 나에게 스팀은 뭔가, 우리에게 스팀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과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과학선생님, 거의 과학선생님이신가요? 네. 혹시 다른 교과 선생님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손을 들어. 저는 그냥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저 눈만 맞춰주세요. 그래서 손을 번쩍 딱 들고. 감사합니다. 무슨 과목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따 그럼 도움을 좀 주세요. 수학 문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사과의 날이라는 게 9월 8일이죠. 왜 9월 8일인지 아시죠? 그 뉴턴이 만일력 법칙을 발견할 때 그냥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 사과나무에 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뭐 만일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고 그 떨어지는 그 중력 가속도가 9.8 그전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회에서 사과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월 8일 날은 또 과학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뭘 옥상에서 떨어뜨리던가 뭘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또 이걸 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과학회사가 생각하는 사과의 날은 또 그거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공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전자문서 이렇게 뭐나 이렇게 들어가보면 제목을 쭉 보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인권부에서 생활인권부에서 내부결제를 낸 공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사과의 날 행사 운영 계획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인권부장이 기술과예요. 기술과 선생님들 사과의 날 운영계획.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 과학의 사과의 날이 이게 원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사과의 날 또 있더라고요. 네, 아유, 저는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사과의 날이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학교에서 하는 사과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거였더라고요. 사과하자. 사과하자. 쏘리하자. 미안하다. 그래서 아침에 인권부에서 하는 행사가 사과를 정규생들 막 하나씩 줄 사과를 받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하셨어요? 뭐 예산을 지원받은 앞에 했대요. 근데 이걸 해서 교문 앞에서 이걸 다 사과를 나눠주면서 이제 하니까 애들 먹고 들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뭐야 진짜 몇 번 먹고 버린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취지가 사과에 나와서 이런 사과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나는 스팀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과의 날이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영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좀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뭐 사과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사과의 날이라는 관점과 뭐 인권부에서 얘기하는 소리의 날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한다면 과연 뭐가 태어날까 보니까 이런 게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반사의 법칙. 입사한 빛이 반사되듯이 나의 마음도 반사되어 튀어나온다. 종이에 빛이 반사되듯이 나의 마음도 난반사되어 튀어나온다. 흰색이 모든 빛을 반사하듯이 나의 마음은 누구도 흡수하지 못한다. 아마 나의 지금 시기가 난반사인가 보다. 네, 좀 좋은 시라고 생각하면 박수를 좀 한번. 저희 학교 2학년 4반 학생이 만든 시인데요. 과학의 달 행사할 때 뭐 과학 항상 드리기도 있고 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과학 시 만들기 있고 과학 노래 만들기 해서 그게 어차피 뭐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애들 뭐 그림 그리고 2시간인가 과학의 달에 해보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잘된 작품을 이제 뽑아야 되죠. 근데 너무 글을 잘 썼어요. 그리고 요때가 빛단원을 배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물건 빛단원과 관련된 시나 노래를 많이 해요. 이 학생은 상당히 융합적인 사고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학도 있고요, 시도 있고 해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왔잖아요. 이런 게 스팀이 지향한 바가 아닌가. 암서 정원종 선생님 아주 먼 옛날부터 돌 수명대가 있었다. 첫째는 뜨거운 마가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밥을 말씀하셔야죠. 화성암. 네, 화성암. 네. 둘째는 높은 압력, 높은 열로 휘어지고 납작해고 모양도 변해버린 화성암. 셋째는 부서진 돌류가 끌려온 흙더미가 모여 물속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해적. 지금도 지구 돌덩이는 삼형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화성암도 되고 변성암도 되고 태적암도 되고 대머리도 되고. 너무 좋으십니다. 정원도 선생님한테도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 선생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경기도에 계세요. 경기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 시를 지은 지가 아마 지금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 시집으로 나왔어요. 출판사를 해서. 근데 지금은 절판된 지 어떤지 모르는데 우연히 이거를 접해서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한글 파일로 시집의 내용 한글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왜 이게 가나다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찍죠. 제가 이거 남겨놓을게요. 네. 왜 가나다일까요? 시험 문제였어요. 네. 중학교 1학년 시험, 이거 배운 다음에 암석단을 배운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이거 보고 막 시험 보다가 막 이게 좀 뒤집어지잖아요. 뭐야, 이거 메모리도 돌이 된다. 참. 근데 이분이,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과학 교육학회에서 경기과학부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갔더니 오셨어요. 정말 한 6, 7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게 바로 스팀이 아니었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원준 선생님도, 맞아요. 제가 했던 게 스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부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이름을 스팀이라고 붙였지만 선생님들께 다 하고 계셨던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안산으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작년 2월 달에 이사 왔고요.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 찾았어요. 이게 어디냐면 안산 예술전당이라고 하나요? 문화예술전당? 예, 화장실에서 보셨어요? 남자 화장실. 그렇지, 남자끼리 좋아합니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예, 여기에 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수업에 써보면 너무 좋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교사의 입장에서는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촛불이 되거나, 빛의 세 가지 성질은 직반굴이죠. 직반굴. 네, 직진, 반사, 불절. 네, 직반굴인데, 직반굴 중에 촛불이 되거나는 뭔가요? 촛불이 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직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비중이 굉장히 것이다. 이분은 아마 과학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를 또 이렇게 과학 수업에 얘기를 하면 문학에 대해 또는 시에 대해서 좋은 글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도 있지만 과학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어떤 관찰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재밌는 사례라 해서 제가 얼른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강의 시간이나 뭐 스팀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들으셨겠지만 융합이잖아요. 융합. 왜 융합을 하냐? 융합의 목적은 결국은 지금 없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합쳐지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발명 기법에도 뭐 A하고 B하고 합쳐진 새로운 또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경험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경험을 교과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연결시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차원으로 이제 저는 스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한 두 가지 사례 정도만 소개하고 이제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지구 모형 크기 측정 있잖아요. 지금 요즘 제가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에 뭐 한 10년 이상 지금까지 토탈해보고 있으니까 이걸 적어서 한 4번 정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4번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지구의 모형을 재기 위해서 수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여기대로 이제 가르치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일 텐데 어디쯤 나올까 수학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작년에 만났었어요. 선생님 이거 수학책에 혹시 나오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교. 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걸 보시는 순간 수학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이게 과학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지구 크기 측정을 할 때. 네. 평행선의 억각에 역시 보이시는군요. 그 다음에 억각. 또 지구를 크기 측정한다는 의미는 원주를 재야 되는 거잖아요. 원주라는 개념이면 원주를 알려면 원주 초등학교에 배웠는데 뭐 또 어떤 관점이냐 원주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2파이R이라고 해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반지름값을 알 때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죠? 이거를 알면 중심각을 알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면 원주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게 있냐고 그랬더니 억각은 중학교 1학년이 나오나요? 네, 평행에서 억각하고 뭐 동의각 애들한테 퀴즈 내면 막국지각은 뭐냐? 네, 뭐 막국지각 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빌려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학습지에 한쪽 내용이 잠깐 수학 시간이라고 해서 이 1, 2, 3, 4번을 풀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교사인데 수학책을 들여다보니까 뭐 원주를 구하는 방법도 나오고 또 여기 억각에 대한 개념도 나와서 결국은 4번이 그거잖아요.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잘라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뭐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네,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네,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용한 그 방법을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의 거리를 재수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그냥 저는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고서 제가 마치 수학교사처럼 그래서 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교사도 되고 과학교사도 돼서 그러니까 중간 두 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혼자서 함께하기라는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일리노이 주립 때 교수님들이셔요. 한 분은 법학과, 뭐 한 분은 뭐 정치학과, 한 분은 뭐 철학과, 어떤 분은 음악과, 어느 분은 뭐 그러니까 다 각자 다 자기 학과가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모여서 뭐를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수업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 학생들하고 미술 수업을 이렇게 했더니 되게 재밌더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도 듣고 저도 뭐 조그만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모임이 이렇게 몇 번 나가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교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업을 외야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영주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수업 상황에서 그가 단독자로 생활을 생각하라고 있는 의미예요. 단독자. 공감하시나요? 단독자. 그는 수업을 하기에 앞서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지구과학 내용을 가르치면서 수학 선생님한테 약간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수학교사 입장에서 봤으면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이제 전공이 생물이니까 지구과학 교사가 제가 가르치는 걸 봤을 때는 야, 이 사람 5개념을 가르치고 있네?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수업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제가 단독자로 내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인지 수준이 저보다 낮잖아요. 배움이 적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달하는 거에서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불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 딱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저에 대해서 코멘트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만 내가 확실하게 하면 되죠. 불림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영주 교사 같은 경우는 매 순간 단독자로 내몰리면서 불림하기보다는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들 뭐 계속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단독자신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좀 더 배우고 나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알 것 같고 더 잘 가르칠 것 같고 또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닌가요? 또는 교과 모임에 나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실 시스템이라는 게 교사 혼자서 여기 앞에 있고 나머지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업을 함께 고민할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라는 건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좀 서로 친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생활의 대부분이 수업이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내 수업을 누군가 좀 봐주고 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나하고 다른 교과 선생님과 같이 또는 저는 이제 생물을 가르치니까 생물을 전공했지만 생물도 잘 모르지만 뒷단원을 가르칠 때는 저희 학교 물리를 전공한 선생님이 제 수업에 들어가서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시간도 바꿔야지, 뭐 선생님도 너무 일주일에 20시간씩 하는데 어려운데 이상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그런 도움이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학교에 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저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간단히 담소를 나누고 일상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한 친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학교라는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생각하면서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서 잘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아까 스팀 수업에 악기 만들기 그런 얘기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 수준에서 한번 해볼게요. 두 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가 재밌는 수업을 고민해봤어요. 이건 재밌는 거 없을까? 그리고 교과가 뭔가 합쳐지면서 애들도 좋아하고 재밌지 않을까? 멋지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학교교육과정, 단위학교 교육과정 가서 보시면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 지침이었나봐요. 교육과정 책의 뒷부분에 보면요. 교과간 통합교육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부장 선생님들인가? 그래서 학기 초에 만나가지고 교과서 들고 와서 음악 선생님이 다른 교과하고 뭘 통합할 건가를 잠깐 저희도 한 10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 부장님이 이거 교육과정에 넣어야 되니까 이거 지침 나왔으니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냥 점심 먹다가 또 와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모여서 얘기 잠깐 나누고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음악하고 과학하고 할 거 없나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저희 파동배하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같이 하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한 학기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1학기 끝날 때쯤 이제 이거를 가르칠 단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음악선생님한테 이제 메신저를 딱 보냈더니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낼 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진짜 반가워했을까요? 네. 저도 그 반가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서로 이렇게 시간 보면 비는 날 있잖아요. 컴 시간 보면 비는 날 찾아가지고 수요일 1부시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정도 만났어요. 이제 첫째 주에 만났는데 교과서를 둘이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뭘 해볼까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음악 교과서에 악기 만들기가 있어요. 과학 교과서에도 악기 만들기 있고 여러 가지 재료. 근데 음악 교과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제가 교육과정상에서 가르쳐야 될 정치 기준이 뭐냐면 소리 고절의 진동수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거가 악기하고 연관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 얘기까지만 잠깐 와서 했어요. 두 번째 주는 뭐가 좀 만들까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과학실하면 눈에 보이는 게 비커잖아요. 비커를 만들자. 근데 비커를 유리막대 같은 걸로 하면 막 비커 깨지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식당에 가면 쇠젓가락인데 가벼운 쇠젓가락 있죠? 네, 조기 그걸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고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동수도 보여주고요. 소리의 게일은 도는 C고 레는 D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앱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한 5개 음악 선생님한테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기사를 했는데 이게 되게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앱들은 조율기잖아요. 튜너라고 해서 기타나 기타 같은 거 또는 바이올린 같은 거 조율할 때 쓰는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땡 할 때 그 소리가 계속 막 바뀌는 거예요. 막 C였다 D였다 막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없나 막 하면서 이제 찾아낸 거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했고 이게 네 번째쯤 만나서 무슨 곡을 연주할까? 완성품을. 그냥 이제 하나는 비행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미래 노래 미니미니까 제음만 불러요. 근데 이제 뻐꾸기 도전은 솔까지 나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솔까지 또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막 하니까 비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막 있잖아요. 과실에 어떤 걸로 하면 높은 음이 나올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재보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학습지를 같이 만들고 그래서 5주차에 공동 수업을 했습니다. 학습지를 그럼 잠깐 보시죠. 학습지는 그냥 다 소독하죠. 선생님들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까요? 네. 제목은 즐거운 음악 시간, 과학 시간. 악기 만들어 연주하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과학교사니까 비커에 물을 조금씩 붓고 이제 젓가락으로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자. 물의 양에 따라 소리는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드려보고, 뭐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뭐 그 얘기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음을 만들려면 뭐 물의 양을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제 조별로 이제 뭐 1조는 도합을 해 만들고요. 뭐 이제 여기 그런 얘기가 있겠죠. 뭐 1조는, 조정 문제네. 네, 여기 있네요. 1조 노래, 2조는 레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음악 시간이었다면 이렇게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절대음감을 동원해가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거의적인 요소는 뭘까요? 그래도 객관적이고 뭔가 딱 눈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트랙 튜너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기를 진동수를 측정을 해서 개 이름도 나와요. 코드가 C인지 D인지도요. 애플리케이션 깔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진동수도 재보게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둘이. 이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적일까요? 이 수업은 원래 음악 시간이었는데요. 시간표가 마치 제가 비임 시간이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 수업인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그냥 지원해서 하루 품앗이 한 겁니다. 이런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표 하나 바뀌는 것도 쉽지 않고요. 처음에 어떤 제안을 제가 교육부에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A 교사와 B 교사가 오늘 1교시 수업을 같이 해요. 근데 그 수업이 음악 시간이에요. 그러면 음악 시간에 과학 수업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과학 시간은 나한테 공감을 달라. 왜냐하면 나는 과학 수업 한 거예요. 음악 수업이라고 하지만 과학 수업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 공감을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데요. 대신에 약간의 협의를 본 건 뭐냐면, 그리고 시간표도, 그러니까 학교 시간표가 뭐죠? 이름이 짜는 거,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1시간에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건 프로그램상에서 설정이거든요. 또 관리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시스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교사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감 선생님들도 좀 그 부분을 껄끄러워 하시더라고요. 1시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공강이면 문제가 뭐냐? 내일 1교시 과학 시간인데 애들이 떠들고 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 과학실에 가서 자기 수업 연구하냐고 그러고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옆반 또 시끄럽다고 하죠. 그냥 여러 사람이 찡찡대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음악 수업을 지원했다. 그러면 내일 과학 시간에는 제가 수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수업은 안 하고 그냥 임장기도만. 그냥 앉아서 제가 할 거 하고 아이들은 자율학습 시키고.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냥 저는 이번 거는 제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건데, 그런 식의 좀 어쨌든 현실적인 타협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중부담이잖아요. 음악 시간에도 가고 막 여기도 가는데 저도 20시간 하면 막 21시간, 22시간, 23시간 막 늘어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이 정말 이상적으로 가지고 그런 좀 제도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 대학원에서 열대우림 생태학이라고 하는 강좌는요, 교수님이 2분이 들어오셔요. 2분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면, 이제 저희가 조별, 개인별 발표도 조별 발표하잖아요. 한 분이 교수님이 질문을 하셔. 그럼 옆에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막 하셔. 그러면 뭘 하냐면요, 학생들은 그러고 보기만 해도 돼요. 두 사람이 어떤 토론을 하는지. 그거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2명의 교사가 막 주고받고 얘기를 통해서 교사 한 사람이 일방적이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그래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막 던져주면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2명의 교사가 들어가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되게 산만하거든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3분 전에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금 제가 또 가요. 그러면 아이들도 조금 선생님 두 사람이니까 예? 훨씬 좀 예, 그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관심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한번 1조 갔다 오시면 다시 1조로 돌아올 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두 선생님이니까 또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기본학습을 연주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었다. 야, 이거 뭐별 표현 안 돼. 재밌다. 그 다음에,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든 거고요. 좀,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감동을. 애들이 느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감동이 있냐면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 교과가 통합돼야 되는지. 그 음악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거 통해서 이제 감동을 얻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우기민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는데 저 그거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음계를 어떻게 찾았는지 같이 이제 수업회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배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하나, 예, 이거 절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게이름, 그걸 뭐라고 하죠? 옥타브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음계라는 거, 진동수. 그리고 저기 음악대학에서요, 무슨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했을 텐데요. 음악교육과도 이거 배운대요. 진동수도 배운대요. 근데 이 진동수는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피아노는 음역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음역이래요, 가운데. 가운데 기본 음역의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도 진동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붐 메커라고 아시죠? 제가 4분 58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과학 선생님과 제가 함께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비행기를 연주를 할 건데 선생님이 특별 출연해 주셔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악기였죠? 네, 선생님한테 1학년 때 배운 친구는 알 거예요. 붐 웨커라는 타악기인데 이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져. 얘는 도죠, 도. 얘는 레. 얘는 미. 네, 미가 길이가 짧아지죠, 점점. 자, 비행기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죠, 왠지? 네. 제안사는 누구예요? 재밌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배운 건요. 저는 이 음악을 또 한 분 계신데 음악 수업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수업 장관도 많이 들어가라고 제가 가봤어요. 근데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눈물이 실제로 찔끔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무슨 리코더 연주였어요. 그냥 1시간 동안 연주하고 선생님 간주하시고 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뭐 전에 KBS에 나왔던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고 했는데 뭘 느꼈냐면 애들이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수업이 다 공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위원님들이 출입구에 딱 서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몰려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음악 시간 엄청 빨리 가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학실이에요, 과학실. 과학실에서 애들 막 실험 막 하고서 이제 야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제 딱 하면 챙기고 나가면서 어느 아이가 과학실에 되게 빨리 가셨네 시간? 그 말을 듣는 다음에 교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그 수업에 몰입을 했다니. 근데 음악 시간은 제가 이렇게 들어도 뭘 이렇게 따뜻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게 잘 생각해보면 막 뭔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강하게 막 뭘 좀 생각해라, 분석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1시간이 한 이만큼 뭘 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음악 시간은. 과학 시간 선생님 자꾸 뭐 물어보지, 뭐 계산하라고, 측정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 하루에 7시간 애들이 수업합니다. 중학교에서
하루에 수업을 5시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7시간 하는 게 같은데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시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악 시간이 사실 아이들한테 조금 돌파하고 좀 너무 막 뇌를 혹사시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서 음악 시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음악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 입장에서 이제 음악 수행에서 배우면 나는 어떤 전문성이 신장되었나 음악 수업을 통해서 비커마다 소리 높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200ml 비커지만 20개를 새거 박스를 뜯었어요. 이게 뭔가 변이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20개 비커 박스 포장을 딱 뜯고서 해서 음계를 쟀습니다. 근데 모든 비커가 다 달라요. 일치되는 게 뭐, 예, 다 다르다는 건 그렇지만 어떤 거는 막 높은 음이 나고요. 물도 안 넣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하면 또 애들도 헷갈릴 것 같고 막 그런 걱정도 막 들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생겼고. 악기를 튜닝하는 앱은 여기 안산에 해양중학교 조광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찍으신 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엔튜너, 엔트랙 튜너라고요? 여기 보이죠? 네, 음계가 나옵니다. 코드가. 아주 잘 맞추셨어요. 예, 이런 것들을 뭐 관심이 없었으면 안 받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고 여기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쓰니까 잘 됐던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시면요, 비커를 과학실 여기다 올려놓으면 잘 안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진동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적인 것만 잘 모르지만 교과서를, 과학 교과서를 따이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코드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엔트랙 튜너를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깔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뭔가 사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법을 김정식 선생님 아시죠? 저는 참 훌륭한 수업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수업교사가 된 게 참 저희한테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사이트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의 국가 전문성이 이런 또 다른 도전적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신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으로 저는 이제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막 배웠어요. 근데 그 배움 자체가 되게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무언가에 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 그것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선생님 여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모두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웃는 스마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학교 생활하면서 웃을까요? 급식에 들어가서 웃는 모습보다는 막 화내고 야단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훨씬 많은데, 그래서 수업 공개한다고 해서 여기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가서 일부러 웃을 때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신저로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멋집니다. 수업 우리가 사실 학교 가서 교사도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웃는 모습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죄송하세요.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융합 수업을 통해서 저는 나의 알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수업대와 수업 친구를 만드는 게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과학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서로 몰랐어요. 자꾸 뭔가 다른 교과하고 융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책도 한번, 오늘 이렇게 책도 갖고 오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예, 뭐 이거 연수인데 이거 좀 책 좀 빌려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뭔가 언제 수학 선생님이랑 저희가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정책적으로 자꾸 융합을 얘기하지만 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좀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융합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팀이 몇 년이나 갈까요? 하지만 수업은 있을 겁니다. 본질은 수업이고요.
스팀은 좋은 수업을 함께 고민하는 제가 생각하는 스팀의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학생 입장에서 뭐 차이, 뭔가 융합적 사고를 갖게 하는 거는 학생의 입장이고, 내 입장은 스팀을 통해서 좋은 수업을 함께 고민하는 수업 친구를 하나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조그만 목표를 잡았어요.